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 눈정밀 검사, 안구 정밀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병원에는 아마도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렉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냥 신생아 눈 종합 검사, 눈 정밀 검사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왜 그러면 요즘 들어서 이제 각광을 받고 많은 산모분들이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느냐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인지 발달 과정을 가지게 되죠. 근데 아기들이 인지가 발달하는 IQ나 EQ나 학습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각은 어디냐 하면은 시력입니다. 시력이 인지 능력 발달에 83% 역할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청각 한 11%, 13%, 그 다음에 촉각, 미각, 등등 있는데, 어쨌든 시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제대로 어떤 사물을 인지할 수 없을 때,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신생아 시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감각과는 틀리게 태어난 신생아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처음부터 우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개 태어나서 1세 정도가 되었을 때 0.1 정도, 돌이 되면 0.1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3세 정도 됐을 때 0.5, 0.3, 0.5,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7세, 8세 이렇게 넘어갔을 때 성인의 시력인 1.0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신생아 눈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미치는 여파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기가 자라면서 인지 능력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력, 거의 83%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력 때문에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시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발달하기 때문에 혹시 기저질환이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기를 조기 발견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그 아기가 자라서 인지 능력의 어떤 장애를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주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안구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신생아 망막 질환은 보통 이제 망막 출혈이죠. 그리고 선천성 백내장, 녹내장, 미수가 망막증, 그 다음에 눈에 생긴 암입니다. 망막 모세포종, 이건 악성암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신경 쪽에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근데 드물긴 하지만 이것은 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서 안구를 다 먹고 뇌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망막 모세포종이나 유리체 출혈이라든지 선천성 안검하수 등 신생아 안구 정밀 검사, 눈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검사하는 거냐면,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지만 이렇게 촬영을 해서 안구나 수정체나 이런 것들을 산부인과 의사가 판독하는 것이 아니고, 소아안과를 보시는 교수님들에게 이 사진을 파일로 저희들이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판독을 해서 이 아기의 정상 유무를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판독 기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제 통보를 해드리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단순한 망막 출혈 정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관찰하면 대부분 다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선천성 녹내장, 선천성 백내장, 망막 모세포종 등등 여러 가지 안구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소아안과를 보실 수 있는 선생님 계신 병원으로 저희들이 전원을 시켜드리게 됩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안과교실에서 신생아 눈 정밀 검사 어떤 발표된 논문이 여기 있습니다. 논문 결과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023명의 신생아에서 렉캠
신생아 눈 정밀 검사를 이용해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2,916명의 환아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근데 물론 이제 뭐 대부분은 망막출혈인데 망막출혈은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경미하거나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저절로 흡수가 되거든요. 이거는 태어날 때 머리 압력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산도를 통과할 때 또는 엄마가 힘을 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재채기나 기침 이 정도만으로도 망막출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출혈이 사실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29.09%네요. 만 23명 중에서. 그 다음에 망막출혈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471명이 이제 좀 출혈의 양이 많아서 황반부 출혈을 동반했다. 그래서 요런 얘기들은 이제 추가로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71명이 만 23명 중에서 71명입니다. 0.7%에서 선천성 백내장, 망막 모세포종, 그 다음에 1차 유리체 증식증, 유리체 출혈, 동공막 잔존, 맥락막 모반, 백색증 등이 발견되어서 안과 검사가 권유가 되었다고 논문 검사 결과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0.7% 같으면은 그러니까 전원을 해야 될 정도의 아기가 0.7%였다면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기를 놓으실 산모분들 중에서 혹시 그 신생아 눈정밀 검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요 검사를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보통 아기가 아프냐 또는 검사하는 과정에서 눈이 손상될 수 있느냐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른 문제점이 없냐라고 보통 이야기하시는데 대개는 우리가 윤활제도 쓰고 동공확장제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신생아한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정도의 검사는 아니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검사인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신생아 눈 정밀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